제가 지난 시간에 그 조작을 잘못해서 갑자기 끊어졌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지난 시간에 그 정규화 관계 통합이라는 데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6개의 양식에서 이렇게 9개의 테이블이 나왔고 9개의 테이블을 고객 관점에서 그다음에 제품 관점에서 그다음에 직원 관점에서 우리가 통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합을 한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관계를 통합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뭐죠 멀티 유저 뷰를 뭐죠 싱글 유저 뷰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음동의어 동음이의어가 를 이제 없애면서 확인하면서 관계를 통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뭐냐면은 관계 그 고객의 관계에서 보면 이제 4번, 5번, 6번 이렇게 통합이 됐죠. 4번, 5번, 6번을 보면은 주소가 이름 볼까요? 그 고객 이름, 성명, 고객 이름 요게 이음 동의어가 되니까 뭐죠? 고객 이름으로 통합해 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여기 주소 4번의 주소는 어디서 나오냐면 고객 주문서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5번의 주소는 고객 명단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주문서에서 나온 주소는 배달 주소가 되고 5번에서 나온 주소는 거주지 주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음 동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음 동의어, 동음 이의어를 우리가 수정해서 하나의 고객에 관련되는 정보를 이렇게 통합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품의 관점에서는 2번 테이블과 고객 주문서에서 나온 2번 테이블과 그 다음에 7번 테이블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제품 재고 장부에서 나온 거죠. 요 두 개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품 번호 다 똑같이 있고요. 제품명 있고 재고량, 재주문 시점, 원가, 판매가가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다른 값 빠졌죠. 이게 빠진 이유는 2번 테이블에 있는 고객 주문서에서 단가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판매가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음 동의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뭘로 바뀐 거예요? 판매가가 된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제품 관점에서 통합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직원 관점에서 통합을 하려면 직원에 관련된 테이블은 뭐가 있습니까? 8번하고 9번이 있어요. 8번하고 9번. 근데 8번, 9번을 어떻게 합치냐면은 8번과 9-로 합친 거예요. 이렇게. 8번과 9-.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직원에 대한 건데 여기서 보세요. 직원 번호 있고 성명 있고 주소, 생년월일, 호봉 그 다음 뭐가 빠졌죠? 할당액 최대 할인율 이걸 어떻게 되죠? 할당액과 최대 할인율을 여기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할당액과 최대 할인율은 뭐에 대한 얘기죠? 영업직원에 대한 정보거든요. 영업직원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을 경우에는 영업직원이 아닌 직원들의 속성을 이걸 집어넣을 경우에 이게 다 뭐가 됩니까? 다 공값이 되는 거죠. 공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100명인데 영업직원이 20명이고 80명이 다른 직원이다. 그러면 80명은 이 할당액과 최대 할인율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공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원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되죠? 영업직원에 해당되는 특성은 영업직원으로 따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번하고 9번은 뭐랑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이어 생각을 하면 되냐면 상세화와 일반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8번 테이블은 일반화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정보고 9번은 영업직원만 갖고 있는 특성을 따로 뽑아놓은 그러니까 9번에서 10번으로 올라가면은 9번에서 8번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일반화가 되는 거고 8번에서 9번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상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관계의 통합은 8번, 9번 테이블이 8번은 그대로 내비두고 9번 테이블이 이렇게 9-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6개의 양식에서 9개의 테이블이 나왔고 요 9개의 테이블을 고객 관점에서 제품 관점에서 영업 직원 관점에서 우리가 통합을 해주니까 몇 개의 테이블로 바뀐 거예요? 1번, 3번, 4번, 5번, 6번이 통합됐고 7번, 8번, 9번이 변형된 그죠? 그럼 몇 개 테이블입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6개. 6개의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예요. 관계를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해되시나요?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6개의 양식에서 9개의 테이블이 나왔고 9개의 테이블을 고객, 제품, 직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통합을 해봤더니 몇 개의 테이블이 나온 거예요? 6개의 테이블이 나온 거예요. 이 6개의 테이블은 싱글 유저 뷰가 된 거고 이음 동의어, 동음 이의어가 다 어떻게 되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뭘로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싱글 유저 뷰라고 얘기를 하고 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까지 온 거냐면은 명문가구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명문가구에 가서 그쪽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어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한 것을 뭐라 그래요? ER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쪽 명문 가구에 가서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왜 그런 물어보죠?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을 할 텐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이러한 정보를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사용합니까? ER 다이어그램이란 도구를 사용을 하고 또 뭐의 도움을 받아요? 양식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6개의 테이블을 만든 거죠. 6개의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이 6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멀티 유저 뷰가 싱글 유저 뷰가 됐고 이거는 뭐냐면 3단계 스키마에서 중간 단계, 외부 단계 스키마에서 개념 단계 스키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개념 단계 스키마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면은 그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든 데이터 모델링으로 만든 데이터를 실제로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작업은 뭐죠? 집어넣은 걸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 3장까지 마치면은 벌써 뭐가 끝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니까 명문가구의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가 결정이 된 거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로써 이제 3장 정규화가 끝났는데 잠깐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고 갈게요. 이게 3장이 약간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자, 한 번 더 정규화 이론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규화 이론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정규화 이론이라는 거는 구조화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화된 관계. 그죠? 구조화된 관계란 건 뭐죠?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조화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구조화된 관계를 만들다 보면은 테이블이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가 됩니다. 그죠? 근데 되는데 분리가 됐을 경우에는 구조화된 관계가 돼서 삽입, 삭제, 갱신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기죠. 뭐가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실행 속도라든가 참조 무결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속도라든가 이런 참조 무결성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나 심하게 구조화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적절한 수준에 우리가 정규화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탈정규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정규화란 건 뭐죠? 우리가 그 구조화를 시키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탈정규화라는 거는 반대로 이렇게 나눠진 테이블을 위로 어떻게 되죠? 하나 합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탈정규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제 정규형 적절한 거를 이제 3차 정규형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규화 이론은 수학적 이론에 의해서 기초를 하는데 어떤 수학적 이론이냐 함수적 종속이라는 그러한 수학적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정규화를 진행을 합니다. 이 함수적 종속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x의 값이 y 값을 결정해 준다. 그리고 x하고 y는 대응비가 다대 1이고 x는 y의 결정자다. 이렇게 우리가 만족시킬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함수적 종속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 같은 경우를 그런 예를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공학과에서도 한다면은 과목 이름은 똑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과목 번호가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는 뭐 비즈니스니까 B로 시작한다면은 컴퓨터 쪽은 C로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과목 이름은 과목 번호를 결정해 주지 못하는데 과목 번호는 과목 이름을 결정해 주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쓴다 그랬죠. 과목 번호는 과목 번호 화살표 과목 이름 그리고 x 대 y 이 대응비는 다 대 1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과목 이름이 여러 개의 과목 번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요? x는 y의 결정자다. 즉 과목 번호는 과목 이름을 결정해 준다. 결정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만족시켜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함수적 종속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걸 기초로 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정규화 이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적절한 정규 수준을 우리가 책에서 3차 정규형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1차 정규형은 뭐냐면은 하나의 셀이 하나의 단일값을 가질 때 1차 정규형이 만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의 셀이 이렇게 제품명이라든가 제품 번호가 여러 개 돼 있잖아요. 하나의 셀이 복수의 값을 갖고 있을 때는 1차 정규형이 만족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집단을 제거해 주는 게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1차 정규형이 만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걸 여러분들이运用을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주문 번호, 그러니까 주문 번호가 식별자 속성이 되는데 이렇게 1차 정규형을 시키면서 식별자 속성이 뭐가 됩니까? 주문 번호, 제품 번호 이 두 가지가 합성 식별자 속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문 번호가 뭐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죠? 유일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합성 식별자 속성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정규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부분 종속이 있었을 때 부분 종속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부분 종속. 부분 종속이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합성 키에 있을 경우에 합성 키의 일부분이 다른 주키가 아닌 놈을 결정해 줄 때 우리가 그거를 부분 종속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부분 종속을 제거해 줬을 때 우리는 2차 정규형이 만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부분 종속이 이런 거죠. 요거는 보세요. 합성 속성이죠. 합성 키값이에요. 합성 키값의 일부분이 다른 주키가 아닌 놈을 결정해 주죠.
단가랑 제품명 결정해 주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분 종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 종속을 제거해 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2차 정규형이 만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3차 정규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냐면 이전 종속이 생겼을 때 이전 종속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전 종속이란 건 뭐냐면 원래는 주키가 아닌 모든 것을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 종속이라고 하면 뭐냐면 서로 비주키 간의 종속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보세요. 고객 번호가 고객 이름을 결정해주고 고객 주소를 결정해주고 고객 전화번호를 결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키예요, 주키가 아니에요? 주키가 아닌데 주키가 아닌 놈이 주키가 아닌 걸 결정해주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전 정속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전 정속을 제거해 줬을 때 우리가 3차 정규형이 만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고객 주문서에서 1차 정규형, 2차 정규형, 3차 정규형으로 가면서 테이블이 몇 개가 나옵니까? 결국 이게 두 개로 나눠지면서 몇 개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서 결국 네 개의 그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고객 주문서에서.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그 양식이 관계의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6개의 양식에서 이렇게 9개의 테이블이 나오고 이 9개의 테이블을 다시 뭐죠? 고객 입장에서 그다음에 제품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 통합을 해주니까 몇 개의 테이블이 나옵니까? 이렇게 6개의 테이블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6개의 테이블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비로소 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싱글 유저 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뭐냐면은 통합이 된 단계가 결국 3단계 스키마에서 두 번째 스키마, 즉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개념적 스키마가 완성이 됐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죠? 이거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실제로 이 6개의 테이블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3장 정규화 이론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3장까지 이야기가 그 교과서를 보면요. 그 1편에 대한 이야기죠. 1편. 1편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관계형 데이터의 모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이제 2편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를 하기 전에 1편에 대한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1편이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왜 데이터를 왜 모아놓았냐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 입장에서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사용자의 관점인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집어넣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냐면 ER 다이어그램이라는 작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쪽 회사에서 명문가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을 하는데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멀티 유저 뷰의 관점을 싱글 유저 뷰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3장에서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그 관계의 통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계의 통합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다양한 관점에서 멀티 유저뷰의 정보를 싱글 유저뷰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싱글 유저뷰를 만들 때는 어떤 작업이 따라오냐면은 동음 이의어라든가 이음 동의어를 없애고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정보를 하나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똑같이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싱글 유저뷰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것이 3단계 스키마에서는 외부 단계, 그 다음에 개념적 단계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 단계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 모델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3장까지 1편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작업이 뭐죠? 실제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그거를 검색을 해야 되겠죠.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색을 한 것이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4장에서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지리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를 SQ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QL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그다음에 QB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의 순서는 이렇게 되죠. SQL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4-2가 뭐죠? 테이블의 생성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생성이라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 정보를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집어넣어야만이 집어넣은 정보를 우리가 검색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이유는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검색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거를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테이블을 만들고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필요한 정보를 뽑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테이블을 만들고 만들어진 데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검색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높이는 작업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테이블을 생성하고 검색을 할 때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SQ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SQL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SQL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한국말로 표시하면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라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랭귀지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는 얘기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삭제하고 갱신하고 또 검색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는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개의 관점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조작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를 DDL, Data Definition Language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조작어를 Data Manipulation Languag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는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데이터의 구조를 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SQL이라는 게 제일 처음 해야 될 작업이 뭐죠? 테이블을 생성하는 작업이죠.
테이블을 생성해야만이 여기에 우리가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그 저장한 정보를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DDL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예요. 테이블을 생성할 때 쓰는 랭귀지를 우리가 DD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되면 생성된 테이블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삽입이거나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하거나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DDL을 통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생성이 되면 그 테이블에 DML을 통해서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갱신하고 또 검색할 때 쓰는 데이터베이스 랭귀지를 데이터베이스 지리어 또는 데이터베이스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SQL 같은 경우는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이걸 통해서 전 세계 표준으로 채택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방식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호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책에서 사용하는 SQL은 1992년 IS 표준 아닌 SQL2로 근거로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 SQL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다른 분야에 가서 조금 변형된 SQL을 쓰더라도 이걸 가장 기본으로 토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기호는 뭘 의미하죠? 요구사항을 나타내고 이런 기호는 선택사항, 이런 기호는 여러 개의 나열된 것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건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SQL을 만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죠?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뭐죠? 검색을 하면서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테이블 생성하기 전까지 SQL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 테이블을 생성하고 생성한 테이블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6주차 두 번째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